지금까지 우리가 화학 전지하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봤다면 그 역반응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전기 에너지 중에서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 분해가 낯선 건 아니에요. 전기 분해를 화학원에도 공부해봤습니다. 어디서 공부해봤습니까? 어디서 해왔지? 얼라리요. 큰 3단 시작하자마자 했잖아요. 큰 상담이요? 우리가 화학 원이 큰 1단원으로 보면 화원의 큰 1단원으로 보면 화학적인 언어하면서 모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원자의 세계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큰 3단의 화학 결합과 그리고 분자의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화학 반응편이죠. 이 반응하면서 소개된 게 산염기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이었습니다. 화학 결합할 때 화반에도 소개됐던 화학 결합할 때 얘기입니다. 뭘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까 하면 NaCl, 용화나트륨 이때 리퀴드를 해놨어요. 리퀴드 용융 전기분해 즉 리퀴드 용융된 상태에서 전기분해 과정이 소개가 됐습니다. 기본적인 전기분해 과정은 무엇입니까? 할 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소개한다면 플러스 극은 즉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플러스에도 마이너스가 가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이온이 찾아와서 분해라는 것은 원소 물질이 되는 거잖아. 전자를 내놓고 원소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를 내놓고라는 것은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화학 전지하고 좀 다르죠. 화학 전지에서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들어오는 반응, 전자를 무력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건 역반응이기 때문에 그다음 마이너스 극에서는 당연히 플러스 이온이 찾아옵니다. 그 전자를 얻어먹고 역시 원소가 되는 과정인데요. 전자를 얻어먹었다고요? 환원 과정이 일어난다고요. 맞지?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서 이게 반응은 마이너스 이온이라는 것은 Cl 마이너스네요. Cl 마이너스가 Cl2가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놔야 하겠습니다. 왜 Cl이 아니고 Cl2니까 염소는 혼자 있어서는 불안정하죠. 원자가 전자 7개니까. 그래서 다른 염소랑 원자가 전자 1개를 공유하면 즉 단위로 해서 Cl2라는 분자가 될 때 가장 안정한 원소 상태의 물질이 되고 있다 하겠다고. 그렇다면 플러스 이온이 나트륨이 전자를 먹고 나트륨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봤습니다. 이때 여기 전자 2개니까 여기 2개 써달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야 되는데 이거 통합과학 공부할 때 이거 범위 들어갔잖아. 네. 당시 통합과학 할 때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 예. 왜 이 어몽몽해 있어? 아닙니다. 참고로 이걸 지금 당시에 몇 번 들렸는데 글쎄요. 못해도 5번 한 거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게 용융 전기분해인데 NaCl 액큐어스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안 달았습니다. 안 달았습니다. 대신 뭘 달았습니까 하면 H2O 물의 전기 분해는 다뤘습니다. 물의 전기 분해는 다뤘습니다. 근데요, 그냥 순수한 물에다가 증류수에다 전기 꽂으면 잘 전기 분해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물에다가 플러스 몇몇 가지 가능한 전해질을 집어넣어서 전기 분해를 시켰는데요. 문제는 이 전해질 종류를 안 가르쳤어요. 최소한 요만한 트름은 아니다 정도까지는 가르쳤습니다. 물의 전기분해.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에 수소가 있고 전기 없는 걸 볼 때 수소가 부분적인 양자나 산소가 부분적인 음자를 띱니다. 이건 가르쳤어요. 요거는 아직 안 가르쳤고 이건 오늘 화학 2에서 가르칠 내용이에요. 이건 이미 앞에 화학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야. 통합과학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 물질인데 역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반응식을 처음부터 외워서 빠바바박 쓰는 게 아니라고 글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플러스 극은 용융적인 극인데 마이너스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H2O 물의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파트를 띄는 놈은 누굽니까? 하면 산소입니다. 물의 산소가 전자를 잃고 역시 원래의 원소 물질이 됩니다. 역시 전자를 잃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산화. 그렇지, 산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H2O 물의 부분적인 양자를 띄는 놈은 누굽니까? 하면 수소죠. 전자를 얻어먹고 역시 원소 물질이 되는 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럼 이쪽은 환원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야. 그치? 그럼 어떤 반응인데요? H2O 물에서 원소 물질로 산소가 전자를 잃고 원소 물질, 그 당연히 산소가 만들어진 거죠. 4개의 수소 이온에 4개의 전자를 쓰면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H2O 물이 전자를 먹고 원소 물질이 수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산소에 투마이스가 돼야 되니까 근데 물 속에서 산소에 투마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이건 나중에 그 전자를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기가 좀 어렵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 화학적인 즉 1차의 전자 친화 전자 친화도 전자 한 개 얻어먹고 에너지 방출하는 근데 2차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하면 OH-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 수소기체 만들고 2개의 수소 이렇게 쓰겠다.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전자 2개 맞췄잖아. 여긴 전자 4개 관이하고 여기는 전자 2개입니다. 어떻게 쓸래? 이루고요. 예, 4개의 물, 4개의 전자, 2개의 수소, 4개의 수산화이온.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시 플러스 극 근처는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적인, 마이너스 극 근처에서는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성적인. 그래서 BDB 풀었다면은 BDB 산에 의한 노란색을 염기에 의한 푸른색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고 전기분이 끝나자마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다시 뭉쳐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 4몰계 나중에 화학투에 전자 1몰의 전하량을 1페르시라는 전하량을 다 쓰는데요. 전자 1몰계의 전하량 그게 96,500프로인데 그러면 전자 4몰계가 지나갈 때 산소는 1몰 발생하고 수소는 2몰 발생하는 그래서 산소 대 수소의 발생은 몰수비가 1대2 또는 부비비도 1대2가 나오는 대신 질량비는 8대1이죠.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화학원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에
자, 그렇다면 아까 수용의 전기 분해 시 염화나트륨은 물의 전기 분해로는 좀 부적절하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2 물의 전기 분해를 할 때 약간의 전해질을 넣는다 했는데 사용 가능한 양이온 조합과 사용 불가능한 양이온 조합, 사용 가능한 음이온 조합, 사용 불가능한 음이온 조합 이런 놈들을 써보겠습니다. 양이온이었는데요.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은 수소보다 전자를 더 잘 잃어주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에 있는 수소보다 전자를 잃어주는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가 전자 처먹겠습니까? 아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 뭐 칼슘 2+ 뭐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칼칼라 말할 때 앞에 있었던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야 내가 왜 전자 처먹어? 반응성이 약한 수소 네가 전자 처먹어. 그 말은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 반응을 통해서 얘네들이가 전자를 안 처먹다 보니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뭐가 된다? 가능하면 H2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뻔하게 수소보다 반응이 못한 놈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구리 2+, 은 5+, 금 이런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가 전자를 처먹으려고 하는데 아이 내가 전자를 더 좋아하잖아. 이거는 화난 기절이 어마무시하게 큰 놈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먼저 전자 처먹을게. 구리로 석출될래 은으로 석출될래 하는 이거는 금속의 석출 과정을 보여줍니다. 구리보다 구리, 뭐 수은, 은, 금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용액에 금 이온이 있었다면 금이 바바박 석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음이온은 하겠네요. 산소가 방출돼야 되잖아요. 산소보다 전자를 더 잘 땡겨 먹겠다 하는 놈이 있을 것입니다. 물에 있는 산소가 전자를 뺏겨야 되잖아. 물에 있는 산소가 전자를 뺏겨야 되는데 산소보다 전자를 더 잘 땡겨 놓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플로린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그럼 산소보다 전기음수가 작은 놈들, 예를 들어서 Br 마이너스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Br 마이너스가 전자를 뺏기고 Br2가 돼요. 전자 내놓고 이해했습니까? 브로민 있으면 브로민이 먼저 전자를 뺏겨버립니다. 브로민이 튀어나옵니다. 산소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Cl 마이너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l 마이너스 있으면 두 개의 Cl 마이너스가 Cl2가 되고 전자를 내놓는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럼 산소보다 전기음수가 더 큰 놈, 산소보다 전자를 더 잘 땡기는 놈은 플린 하나밖에 없는데요. 가능한 전해질 F 마이너스 하나뿐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요. NO3 마이너스라든지 SO4 2 마이너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쌤, 질소는 산소보다 전기음수 작은데요. 황도가 산소보다 전기음수 작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 산소가 들고 있어요. 산소가 어이씨, 내가 전자를 10배 미쳤냐? 씨, 약한 놈 어디 있어? 하는데 질소 혼자 있으면 약했는데 옆에 산소가 우군이 3명 있습니다. 황, 우군이 4명 있습니다. 물에 에이씨, 그죠? 내가 다른 내 놈하고 싸워서 이긴다? 나 같은 놈한테 내게 약자 보호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합들을 사용하면 물의 전기 분해가 가능한 전해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결국엔 여기도 OH- 하나 더 그릴게요.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으면 물이 전기분해가 됩니다. 황산 나트륨, 황산 칼륨 이런 거 물의 전기분해에 사용 가능한 전해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상 여기 H 플러스 있어서 생각하면 돼요. 결국엔 H2SO4 황산을 집어넣어서 전기분해 시키면 물의 전기분해가 가능합니다. 이 조합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 중에 단 한 놈이라도 끼어 있으면 물의 전기분해는 되지 못하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나 H2SO4 황산 수용액의 전기분해나 NaOH 수산나트륨의 수용액의 전기분해나 Na2SO4 황산나트륨의 수용액의 전기분해나 물의 전기분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의 전기분해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이 반응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NaCl의 액큐어스 수용액의 전기분해가 되면 하겠어요. 수용이 되면 이쪽에서는 나트륨이 전자를 처먹겠다고요? 나트륨이 전자를 왜 처먹어 하겠습니다. 이 반응성이 큰 나트륨이 내가 전자를 잘 이어주는 놈인데 내가 왜 나트륨이 전자를 처먹어? 누가 전자 먹어야 된다고? 물이, 그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H2O 물이 4개의 전자 처먹고 H2 기체가 발생하고, 그지? H2 발생하고 OH 마이너스가 2개 얻어지는 이 반응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4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면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물에 있는 산소가 내가 전자를 뺏겨야 돼? 야 염소 네가 뺏겨. 네가 내보다 못하잖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에 전자 2개를 해놨으니까 우리도 전자 2개 맞춰 씁시다. 2개의 전자, 2개의 물, 그러면 수소 기체 발생하고 OH 마이너스 2개 이렇게 해주면 되죠. 하지만 반응식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보고 맞춰가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를 시켜보면은 염소 기체가 피어올라요. 당연히 황록색의 독가스예요. 이해됐어요? 하진이 방침대에 물 담아놓고 소금 한 주먹, 수염나트륨 한 주먹 집어넣고 건전지 툭 던져놓고 침대 밑에 놔두면 염소기체가 피어올라요. 염소기체가 피어올라요. 독가스예요. 수소기체 피어오네요. 가연성의 기체예요. 잘못 라이터 때리면 펑 타요. 남아있는 용액은 누굽니까? 한데요. 남아있는 용액은 수산화이온이 남아있고요. 나트륨 이온이 남아있어요. 수산나트륨 수용이 만들어져요. 발에도 담그면 살이 살살 녹아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전기분해요. 별의별 유독하고 가연성 집 터뜨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체를 녹여버릴 수 있는 놈들이 만들어져요. 이해했습니까? 소금과 건전지만 있어요. 물도 있어야 돼요. 물 없이는 고체 염화나트륨에 건전지를 넣어야 전기분해 안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의 전기분해를 하고 나니까 누가 남아? 수산화이온 남아서 염기성 용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제 염화나트륨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황산분해를 한번 해볼까? 염화나트륨 말고 황산분해를 해볼까?
CuSO4 aqueous 수용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구리 2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구리로 석출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황산유의 전자를 뺏기겠다고요? 아니요. 전자를 뺏긴 전자는 누구다? 물이 전자를 뺏기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두 개의 물이 수소기체를 산소기체를 발생시키고 두 개의 물 4개의 H 플러스가 만들어지고 4개의 전자 요리 주면 되죠? 요게 그러면 4개의 전자 2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구리 2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물이 산소가 되고 4개의 전자를 내는 건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수용액은 H 플러스가 남아있어요? 황산이온이 남아있겠네요. 황산구의 수용액을 전기분해시킬 때 구리 2 플러스가 점점 사라지니까 색깔이 투명해지겠습니다. 구리 2 플러스가 사라지면서 남아있는 용액은 황산용액이 되겠네요. 산성용액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갖다 놔도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염화나트륨 하니까 수용의 전기분해 시 뭐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OH-가 생기고 이해했어요? 반면 이렇게 했을 때는 황산이온 때문에 수소이온이 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아싸리 이 두 개의 조합이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이건요 CuCl2 염화구리는 수용액의 전기분해는 용융 전기분해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줘요. 구리 2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구리로 석출되는 그지? 염화이온은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놓는 이거는요 수용액 전기분해는 용융 전기분해는 똑같은 결과를 얻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염화구리를 준비해가지고 야 나 구리도 하고 염소를 각각 먹고 싶어 라고 해서 힘들게 용융 전기분해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물에 터놓고 건전지 꽂아놓으면 되겠네요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시 사용 가능한 전해질과 불가능한 전해질의 종류를 몇 가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서가 있긴 한데 고1한테 요구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구하면 또 어쩔 수 없죠. 해야지. 네, 근데요. 저거 NaCl이 아니 할때 여기서 Na는 되는 거고 Cl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플러스를 안 되는 걸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되는 걸로 바꿔서 CuSO4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왜 둘 다 플러스에서 안 되는 게 나오고 플러스에서 다른 게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2죠. 이건 플러스 2네요.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서로 안 되는 게 하나씩 껴 있고 그냥 되는 것들 두 개끼리 조합이면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 두 개끼리 조합이면 굳이 용융적인 분할 필요는 없는데 하겠습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런 전기 분해는 어디다 써먹어 하겠네요.
Ag1 플러스 이온이 있는 용액을 준비해보고 은판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도금을 할 숟가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볼게요. 그렇다면 숟가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Ag1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마이너스 2, 그지? 은이 석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숟가락을 은도금이 가능해요. 아니 은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은수저 만들지 은도금 수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은수저 대신 은도금 수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엔 돈인지 뭐 단가지 뭐지? 그리고 은수저로 직접 한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물러요. 찬밥에 푹 꽂으면 쇠숟가락은 그런 일이 극히 드물죠. 어쨌든 그래서 은도금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금으로 하면 금도금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데요. 예, 은이 Ag1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금하고 싶은 금속은 어디 연결한다? 마이너스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됐습니까? 은도금을 시켜봤습니다. 구리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구리를 한자로 쓰면 뭐예요? 청동, 황동할 때 그 동이에요. 쇠금변에 같을 동자 써서 이게 구리 동자가 됩니다. 중국 주길표 보면 오 쇠금변 대라라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바꾸면 은자가 됩니다. 어쨌든 이걸 조동이라고 해요. 조자는 조악하다 할 때, 거칠다 할 때 그 조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조동은 구리뿐만 아니라 좀 불순물로서 철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조금 더 큰 금속과 은이라든지 금과 같은 철보다 반응성이 좀 더 못한 금속들이 섞여 있는 게 조동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헤드폰이라든지 뭐 또는 앰프를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동을 쓰는 게 좋을까요? 순수한 동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연결하는 케이블이요? 케이블이면 순수한 구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비율이 다시 말하면 불순물의 비율이 적은 99.99 이렇게 되는 그런 구리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리 플러스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음면도 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순수 구리판에서는 마이너스 흙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구리 2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구리로 속출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구리가 자꾸 달라붙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 흙에서는 하겠는데요. 플러스 흙에서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구리보다 더 큰 놈들은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Fe2 플러스로 녹아 나오고 전자 2개를 내놓습니다.
마찬가지 구리도 구리 2 플러스하고 전자 두 개를 내놓은 반응이랍니다. 반면 은이라든지 금과 같은 철보다 요 구리보다 반응 못한 놈들은 그대로 석출로 여기 찌꺼기로 남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도가 나오면은 이 안에 구리 2 플러스가 많았다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 달라붙죠. 왜냐하면 이놈들은 여기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순수한 구리 함량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오디오 매니아들은 이 구리 함량이 소수 6자리, 7자리까지 이렇게 가면서 케이블 값에 돈을 엄청 지불해요. 그쪽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구리 비율을 높이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게 이게 조동이라는 놈의 정련이라는 걸 써요. 재련, 뭐 우리가 산화철의 재련 그보단 정련,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찌꺼기는 나한테 갖다 주면 먹겠고요.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보면 알겠지만 화학 2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 전기 화학 파트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정리가 다 됐다 싶으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봐요. 답지 그대로 답지 줄 테니까.